이 아이가 단수 아이가 맞아? 그럼 내 증손주라는 말이야? 공이가 단수의 아이를 낳게 되면서 황 회장이 지금까지의 폐악질을 반성하고 두 사람의 행복을 축복해준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결혼하자 맹꽁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죽은 듯한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새벽의 희미한 불빛 아래 벽에 걸린 시계가 느리게도 한 칸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의자에 앉아 발끝으로 바닥을 툭툭 차며 한숨을 내쉬었고 서민기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희미한 불빛을 응시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맹공이가 진통을 시작한 지 몇 시간이 흘렀는지 기억도 희미했습니다. 구단수의 주먹이 가볍게 무릎 위를 두드렸습니다.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 괜찮을까? 서민기는 고개를 돌려 구단수를 흘끗 보더니 낮게 속삭였습니다. 긴장돼? 뭐가 그렇게 초조해? 기다리다 보면 알게 되겠지. 구단수는 서민기의 무심한 태도에 얼굴을 찡그리며 대꾸했습니다. 긴장 안 하면 사람이야? 지금 공이가 안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두 사람의 대화는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는 불씨였습니다. 서민기는 입꼬리를 비틀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힘든 건 공이야. 너는 그냥 여기 앉아서 편하게 기다리는 거잖아. 신경 쓰지 말라고. 구단수의 손이 꽉 주먹을 쥐며 떨렸습니다. 편하게 기다린다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서로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도에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간호사의 말에 두 사람은 마지못해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불편한 시선은 계속 부딪혔습니다. 문 안에서는 맹공이의 비명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으악, 으흑. 출산의 고통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절박함으로 맹공이를 짓눌렀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맹공이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주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간호사는 차갑게 식은 이마를 닦으며 차분히 속삭였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맹공이 씨. 조금만 더 힘내요. 맹공이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손가락은 시트 위에서 발톱을 세우듯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구단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서민기는 담담하게 팔짱을 끼며 대꾸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아버지로서 기다리는 수밖에. 구단수의 눈이 번뜩이며 서민기에게 다가섰습니다. 아버지? 네가 아버지라고 확신해? 서민기는 웃음으로 긴장을 가렸습니다. 확신이냐고? 네가 아버지라고 더 확신할 수 있어? 우리 둘 다 같은 처지 아니야?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의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의사는 긴장된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산모는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지만 현재 탈진 상태입니다. 의식을 찾으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순간 구단수와 서민기의 얼굴에 각기 다른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구단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서민기는 고개를 숙이며 말없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의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모는 아직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아이는 건강합니다. 서민기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구단수는 서민기의 말에 당황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뭐? 네가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서민기는 돌아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질 거라고. 난 도망치지 않을 거야. 구단수는 서민기의 어깨를 붙잡고 날카롭게 응수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후회하게 될 거다. 병원 입구에 고급 세단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쓴 황익선은 운전석에 앉은 서덕수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특유의 절도 있는 걸음걸이로 병원 로비를 가로지르며 황익선의 눈은 이미 구단수와 서민기를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구단수와 서민기는 복도에서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의 구단수가 일어섰을 때 황익선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다들 여기 모여있네. 황익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 한마디가 복도를 압도했습니다. 서덕수가 뒤따라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이제 차에서 쉬셔도 되는데. 황익선은 서덕수의 말을 손짓으로 무시하며 구단수와 서민기에게 다가갔습니다. 구단수, 서민기. 아이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끝내야 한다. 제이스그룹 후계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내가 직접 판단할 것이다. 서민기가 황익선에게 다가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제 아이입니다. 책임질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황익선은 서민기의 말을 듣고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단수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구단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아이라고 확신하나? 구단수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회장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황익선은 구단수의 대답에 눈을 좁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됐다. 서 실장 DNA 검사를 준비해. 가능한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한다. 서덕수는 황익선의 지시에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 대화를 병실 안에서 희미하게 들은 맹공이는 손을 꼭 쥐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자 황익선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방 안에 퍼지는 듯 했습니다. 맹공이, 네가 낳은 아이가 제이스그룹 후계자가 될 수 있을지 확인하겠다. 맹공이는 몸을 일으키려다 탈진한 몸 때문에 힘겨워 보였습니다.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는 제가 책임질 거예요.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거예요. 황익선은 미소도 없이 맹공이를 응시하며 대꾸했습니다. 책임을 지겠다고? 네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거라 확신하나? 그 아이가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맹공이의 눈이 흔들렸지만 금세 단호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누구의 아이든 상관없어요. 제 아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황익선은 맹공이의 대답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좋다. 내 결심은 봤다. 하지만 내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라. 황익선이 고개를 돌리자 서덕수가 병실 문을 열어 기다렸습니다. 황익선은 병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쓸데없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맹공이는 황익선이 떠난 뒤 침대 위에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지만 아이를 지키겠다는 결심만은 단단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끝까지 이 아이를 지킬 거예요. 맹공이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황익선의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정갈한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는 서덕수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황익선은 책상 위에 손가락을 얹고 천천히 서덕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가 나왔나? 서덕수는 봉투를 황익선에게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황익선은 서류를 받아들고 침착하게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느리지만 단호했습니다. 봉투 속에서 꺼낸 종이에 눈을 고정한 황익선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수 아이다. 황익선의 말은 가벼운 속삭임 같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단번에 얼어붙게 했습니다. 서덕수는 황익선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황익선은 한동안 침묵을 지킨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단수와 서민기를 부르도록 해라. 서덕수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구단수와 서민기가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구단수는 황익선의 날카로운 표정을 보고 긴장했고 서민기는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하고도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황익선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결과를 밝히겠다. 이 아이는 구단수의 아이다. 구단수는 순간 멍해졌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민기는 무언가 깨달은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황익선은 구단수를 향해 차갑게 물었습니다. 구단수, 네가 이 아이와 공의를 책임질 거냐? 구단수는 숨을 고르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로서 해야 할 모든 것을 다 할 거예요. 황익선은 이번에는 서민기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민기, 내 선택은 뭐냐? 서민기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듯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맹공이가 떠오르는 듯 흔들리는 눈빛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책임질 이유가 없군요.
잘 살아라 단수야. 서민기는 서늘한 표정을 유지한 채 문을 나섰습니다. 구단수는 서민기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씁쓸함이 구단수를 스쳤습니다. 황익선의 사무실은 여전히 단호하고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황익선은 창가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구단수와 맹공이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황익선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황익선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이 아이와 함께 살 자격이 있는지 증명해 보이라. 황익선의 말에 맹공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구단수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며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공이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겠습니다.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황익선은 구단수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 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황익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말뿐으로는 안 된다. 너희 진심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증명해라. 황익선은 구단수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할 거냐? 너 같은 사람이 이끄는 회사가 미래를 가질 수 있을지 내가 봐야겠구나. 구단수는 황익선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주저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다음 분기 목표 실적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 실적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능력을 보여드릴게요. 황익선은 구단수의 대답에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구단수를 응시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 분기 실적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라. 그게 네가 할 첫 번째 시험이다. 공이 너도 아이를 잘 돌볼 준비를 끝내라. 황익선의 시선은 엄격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기대감도 엿보였습니다. 맹공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황익선은 두 사람에게 더는 말을 하지 않고 손짓으로 자리를 떠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구단수와 맹공이는 긴장된 표정으로 방을 나왔습니다. 우리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구단수는 걸음을 멈추고 맹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구단수가 말했습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하니까 괜찮아. 내가 내 곁에 있을 거야. 맹공이는 구단수의 말에 조금 안도했지만 황익선이 준 시험이 얼마나 힘겨운 과정이 될지 예감하며 침묵했습니다. 황익선의 방 안에서 황익선은 혼자 서류를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네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구단수, 네가 이 할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 황익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손끝을 책상 위에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시험은 이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맹공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황익선과의 만남, 구단수와 아이에 대한 모든 결정을 가족에게 알릴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강명자가 주방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고 맹경태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맹공이가 현관문을 닫자 강명자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왔니?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맹공이는 짐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맹경태가 신문을 내려놓고 맹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맹공이가 앉자마자 숨을 고르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 구단수랑 결혼하려고요. 그 사람이랑 아이랑 같이 살기로 했어요. 거실은 순간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명자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공이야, 엄마는 걱정이 된다. 그 집안에서 네가 정말 잘 살 수 있겠어? 맹공이는 강명자의 눈을 피하지 않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진심이에요. 그 사람이랑 아이랑 같이 살면서 행복해질 거예요. 강명자는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너야 뭐 그렇다 쳐. 하지만 그 집안이 얼마나 냉혹한 줄 알아? 너 그 사람들 속에서 버틸 수 있겠어? 맹경태는 조용히 강명자의 뒤를 따라가 팔짱을 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공이를 믿자. 우리 딸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잖아. 맹공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강명자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맹경태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좋겠다.
뒤질은 다 나한테 떠넘기면서 늘 믿자는 말만 하고. 맹경태는 가볍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여보, 그게 부모라는 거지. 우리가 믿어줘야 공이도 마음 놓고 결혼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맹공이는 강명자의 반응을 보며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침착하려 애쓰며 강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행복해질 거라고 믿어주세요. 구단수랑 아기랑 같이 살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볼게요. 강명자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설거지하는 척 손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금세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도 믿어볼게. 하지만 조금만 힘들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 알겠니? 맹경태는 맹공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너무 걱정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빠도 엄마도 항상 내 편이야. 맹공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빠. 구단수는 한 달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다음 분기 목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머물렀습니다. 마케팅 전략부터 협상, 제품 개발 검토까지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맹공이 역시 구단수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황익선의 시험은 구단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고 맹공이에게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맹공이는 디자인팀에서 밤을 새우며 제안을 준비했고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구단수를 지원했습니다. 이건 어때?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인데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아. 구단수는 맹공이가 준비한 자료를 받아들며 미소를 보였습니다. 고마워, 네가 있어서 진짜 다행이야. 그리고 마침내 목표 실적을 달성한 보고서가 황익선의 책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황익선은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내려가며 차분한 표정으로 구단수를 불렀습니다. 황익선의 사무실에는 구단수와 맹공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황익선은 서류를 손에 들고 두 사람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다음 분기 목표를 무사히 달성했구나.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 보고서가 말해준다. 구단수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공이도 제 옆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황익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맹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구단수를 돕느라 힘들었겠다. 너희 둘 다 잘했다. 황익선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주다. 그리고 너희의 결혼을 허락한다. 맹공이는 놀란 표정으로 구단수를 보았습니다. 구단수 역시 눈을 크게 뜨고 황익선을 바라봤습니다. 황익선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손으로 제이스그룹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잘 이끌어주기를 바란다. 황익선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단수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맹공이 역시 눈물 맺힌 눈으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황익선은 손짓으로 두 사람을 일으키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내 손주와 며느리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사무실을 나온 구단수와 맹공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맹공이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시작이네. 구단수는 부드러운 미소로 맹공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야. 창밖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며 두 사람의 앞길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늦은 오후 오드리가 일하는 수선집에는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드리는 옷을 수선하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단수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오드리의 손에서 바늘이 떨어졌습니다. 단수야. 오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단수는 문을 닫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드리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구단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단수와 오드리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구단수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 결혼하게 됐어요. 공이랑요. 오드리는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손을 떨었습니다.
구단수는 오드리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어머니를 제가 모시려고 해요. 더 이상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오드리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수야,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주다니. 엄마는 꿈에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구단수는 오드리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 곁에서 잘할게요. 공이도 동의했어요. 우리 함께 지내요. 오드리는 구단수의 손을 꼭 쥐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해서 항상 미안하고 또 미안했어. 네가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해줘서 정말 고맙다. 이때 문이 열리며 황익선이 들어섰습니다. 오드리와 구단수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황익선은 오드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 결혼식에 엄마가 빠지는 건 말이 안 된다. 오드리 너도 결혼식에 와야 한다. 오드리는 황익선의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결혼식에 가겠어요. 그냥. 황익선은 오드리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네가 구단수를 낳고도 우리 집안에 받아들여지지 못한 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지. 황익선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오드리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황익선은 한 걸음 다가가 오드리의 어깨를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결혼식에 와. 그리고 그동안 마음에 담아뒀던 것들은 다 풀어버려라. 내가 허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 너도 있어야 할 사람이다. 오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제가 가도 괜찮을까요? 황익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다. 너도 단수의 가족이다. 구단수는 황익선과 오드리의 대화를 지켜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화해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은 구단수에게 큰 위로였습니다. 오드리는 눈물을 닦으며 구단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결혼식에서 기다릴게요. 꼭 와주세요. 오드리는 떨리는 손으로 구단수의 손을 잡고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꼭 갈게. 고마워. 그날 저녁 수선집에서 흘렀던 눈물과 따뜻한 화해의 대화는 오드리와 구단수 그리고 황익선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 아래 예식장은 은은한 꽃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과 따스한 미소가 어우러져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맹공이와 구단수의 결혼식은 마치 축제처럼 밝고 환하게 펼쳐졌습니다. 하객석에는 제이스그룹의 임직원들부터 가족들까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입장 대기실에서 긴장된 얼굴로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잠시 손을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기야, 엄마 오늘 잘 해낼 수 있겠지? 옆에서 강명자는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했습니다. 걱정 마. 네가 주인공인 날이잖니.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빛나는 사람이 돼야 해. 맹공이는 강명자의 말을 듣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각 구단수는 입장 전에 황익선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황익선은 구단수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단수야, 오늘은 네가 책임질 가족을 세상에 보이는 날이다. 이제 내 뒤를 잇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먼저 지켜야 한다. 구단수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공이와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리자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맹공이는 맹경태의 손을 잡고 천천히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맹경태는 맹공이의 손을 꼭 잡고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공이야, 아빠가 늘 내 편이라는 거 알지? 오늘 이 순간 아빠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맹공이는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구단수는 입구에서 다가오는 맹공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가까워질수록 구단수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주세요.
순간 예식장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구단수와 맹공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객석에서는 강명자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맹경태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잘 해냈네.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강명자는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딸 정말 다 컸네요. 오드리는 한쪽에서 구단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황익선은 그런 오드리를 보고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여기 있는 게 참 좋구나. 단수와 공의를 위해 힘이 되어줘야겠지. 오드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구단수와 맹공이는 하객들에게 아기를 안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객들은 미소를 띠며 세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구단수는 아기를 품에 안고 맹공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 이제 우리 셋이서 정말 잘 살아보자. 맹공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자. 두 사람은 아기를 안고 하객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축복의 순간을 간직했습니다. 황익선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만족과 안도의 빛이 어렸습니다. 한편 도도그룹의 부도 소식은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경제 뉴스를 뒤흔들었습니다. 세계 1위 외식업체로서 명성을 자랑하던 회사가 순식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룹의 몰락은 곧바로 강진아의 집안에도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한성미와 강진아의 얼굴에서는 그동안의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진아는 거실에 앉아 무기력하게 텅 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창백한 표정이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 이게 내가 이룬 전부라니.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온 목소리는 깊은 절망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진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나타난 얼굴은 서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왜 온 거야? 강진아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서민기의 얼굴에는 오랜 갈등 끝에 찾아온 듯한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진아, 괜찮아? 강진아는 웃음처럼 흘러나온 헛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내 꼴 보러 온 거야? 그래, 구경 잘해.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서민기는 두 손을 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널 비웃으러 온 것도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야. 강진아는 서민기의 말을 듣고도 냉소적인 표정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하러 왔는데? 동정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서민기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니야, 동정 같은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너였어. 강진아는 서민기의 고백에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민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말 속에는 후회와 미련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강진아는 서민기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시작을 한다는 거야? 우리 집은 끝났어. 난 이제 가진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런 나랑 뭘 시작하겠다는 거야? 서민기는 강진아는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하는 거잖아. 다 무너졌다고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하면 돼. 강진아는 서민기의 손을 내려다보며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정말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서민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난 그렇게 믿어. 강진아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서민기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그동안의 자존심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좌절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